토트넘이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가져왔고, 보통 시즌을 시작할 때 1라운드는 이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강팀들도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1로 비겼지만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가지고 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서의 단점들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그리고 1라운드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너무 극단적으로 압박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해서 인터뷰도 우리는 골을 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세한 경기를 펼친 것은 훌륭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방 3분의 1,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의 사고방식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라는 멘트를 했어요. 이 멘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멘트라고 보여지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공격 축구에 거의 모든 것을 거는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수비를 할 때 브레넌 존슨, 솔랑케, 손흥민, 쓰리톱에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심지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요. 포로와 우도기.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과 사르도 공격에 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방에 있는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거의 모두 공격에 가담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벤탄쿠르도 때에 따라서는 올라가서 빌드업을 전개할 때도 있어요. 벤탄쿠르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반더벤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 뒤에 있는 3명 중에 1명 정도도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에서 8명이 전방에 공격 숫자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후방 지역에 역습을 허용할 만한 공간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한 만큼 볼을 빼앗겼을 때 리커버리가 빨리 돼서 앞쪽에서 볼을 빼앗아 오면 됩니다. 이게 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90분 내내 1분부터 90분까지 라인을 올려서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했을 때 앞쪽에서 우리가 볼을 빼앗겼을 때 다시금 볼을 빼앗아 오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1분부터 90분까지 모든 시간을 똑같은 템포로 똑같은 압박 강도로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강도의 압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체력적으로 지치는 순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만 하고 압박은 안 되면서 뒷공간을 허용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토트넘이 수비적인 지표들, 예를 들면 태클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인터셉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리커버리를 했다거나 이렇게 볼을 빼앗아온 위치를 보면요, 경기장을 전체를 봤을 때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에 많이 쏠려 있어요.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볼을 빼앗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레스터시티가 내려앉아 있기도 했지만 레스터시티의 위치를 보면 확실히 레스터시티는 토트넘 진영이 아니라 본인 지역에서 많은 볼을 빼앗아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 자체가 전방 지역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즐겨하는 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제 경기에서 토트넘의 볼 경합 승률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색이 레스터시티고 보라색이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어제 경기 전체를 보면 52.9%의 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반전에는 66.7%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정도 경합하면 6.6회는 토트넘이 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후반전이 되면 이 수치가 확 낮아집니다. 45.5%. 절반 이하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앞쪽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전반전에는 볼을 경합해서 그러니까 빼앗아 오는 승률이 66%였는데 후반전이 되니까 45%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앞쪽에서 볼을 빼앗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방 압박은 안 되는데 라인만 올려놓고
상대가 뒷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최적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이 장면이 후반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토트넘이 후반전에도 강하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레스터시티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레스터시티의 미드필더들을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드는 타이밍과 속도가 전반전에 비해서 내려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시티 입장에서는 볼을 가졌을 때 전반전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강하고 빠르게 달려드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볼을 빼앗겼다면 달려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여기서 충분히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토트넘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토트넘이 올라올 때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 레스터시티의 선수들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유롭게 탈압박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안쪽으로 들어간 선수가 압박을 받아야 되는데 뒤늦게 뛰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받는 선수도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패스를 하던가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계속 달려들면서 모든 선수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압박을 할 때 압박을 당하고 있다가 달려오는 토트넘의 선수를 보고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선수가 내려왔는데 나머지 토트넘의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압박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쪽에서 편안하게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스터시티의 선수가 압박을 당하다가 순간적으로 돌아뛰거든요. 근데 이 돌아뛰는 선수를 또 토트넘의 선수가 못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여기도 공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볼을 받아서 확실하게 컨트롤을 한 다음에 뒤로 내주면서 이 선수가 편안한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볼을 받는 순간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토트넘의 선수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찔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찔러주니까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다가 수비가 또 달라붙으니까 여기서도 확실하게 달라붙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다시금 올라오는 선수에게 레스터시티의 공격수가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근데 이 올라오는 선수의 움직임도 토트넘이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다시 내주는데 이 선수도 편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왔을 때 제이미 바디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찔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스가 계속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아무도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으면 토트넘이 앞선에서 압박을 하는 이유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프리시즌에는 언제 나왔냐면 팀 K리그와 했던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팀 K리그와의 경기도 전반전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압박을 전방에서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팀 K리그 선수들이 제대로 볼을 전개하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후반전이 되니까 토트넘의 선수들이 특히나 프리시즌이었으니까 더더욱 체력이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을 보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올라와 있는 건 똑같아요. 수많은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을 하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볼을 빼앗깁니다. 근데 빼앗겼을 때 달려드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드는 속도가 늦으면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가 앞쪽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후방에 있는 선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간이 텅텅 비어있죠. 그런데 압박을 당하지 않으면서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로막는 수비보다 달려가는 공격수가 유리하거든요. 속도가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앞쪽에서 끊어내려고 했는데 달려나가면서 돌파를 합니다. 그 돌파가 되는 순간 수비수는 2명만 남아있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는 3명이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볼을 가진 선수까지 4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골라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팀 K리그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이 라인이 과도하게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 완급 조절을 포스테콜로 감독이 너무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지난 시즌에도 반복이 됐었고 매번 압박을 하다가 탈압박이 돼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지난 시즌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보면 레스터시티가, 물론 레스터시티가 수비 라인이 낮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 앞에 위치해요.
근데 극명하게 토트넘하고 갈리는 건 토트넘은 로메로와 반더벤 모든 선수가 라인을 높여서 이 두 명의 선수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프라인 위에서 뛰었습니다. 평균 위치가 하프라인 위인 거예요. 모든 선수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3번, 포로, 29번, 사르, 그리고 메디슨, 그리고 우도기는 비교적 낮게 나왔는데 우도기마저 사실은 위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반더벤과 로메로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공격을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급 정도 되는 팀들이면 이렇게 극단적인 전술을 파괴하는 법을 당연히 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 아무리 반더벤과 로메로가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넓은 공간을 혼자서 두세 명의 선수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트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시즌 초반과 시즌 후반, 지난 시즌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 경기 내에서도 경기 전반전과 경기 후반전 기복이 기본적으로 심하고요. 그리고 1라운드 같은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완벽하지 않을 때 특히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전도 전반전에는 강력하게 압박을 하지만 후반전에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돼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칭찬을 받았던 것도 이렇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스타일을 한 번에 바꿔놨다. 그리고 토트넘이 늘상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공격적인 경기를 통해서 성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용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가 재밌어졌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트넘이 경기가 재밌기만 하면 안 되고 성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 팀이잖아요. 사실 지난 시즌에 벌리도 경기를 재밌게 했거든요.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재밌는 경기를 했지만 결국 강등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성적을 생각을 해서 재밌는 축구도 좋지만 뭐 전반전과 후반전을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하면서 1분부터 90분까지 압박을 하는 타이밍에만 압박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맨시티, 뭐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도 매번 계속 압박을 하진 않습니다. 초반에 압박을 하다가 약간 지치는 상태가 오면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체력을 비축하다가 공격을 해요. 그런데 토트넘은 너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극단적인 전술만 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뭐 공격 전술도 마찬가지죠. 공격 전술도 뭐 좌우 측면으로 벌리고 그리고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전술만 고집하니까 상대팀이 이제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다 알고 다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여기서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토트넘의 축구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득점이 매번 나오고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지만 반대로 너무 기복이 심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하려면 일정한 성적이 나오면서 탑4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이렇게 일정한 성적이 나오는 축구에 알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늘상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도 공격을 해야 된다. 지난 시즌에도 있었던 문제점들인데 공격을 할 때 문제가 있다. 마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문제가 공격 상황에서 득점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는 문제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라운드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1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가 극명하게 무너지는 축구는 기복이 너무 심한 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기복이 심할 때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요코하마라던가 셀틱이라던가 이런 팀들에서도 나타났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기복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하지 않는 한 토트넘에서도 반복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트넘이 바로 다음 라운드에는 또 대량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정말 공격적인 팀이다 라고 칭송을 받지만 바로 그 다음 라운드에는 또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해서 패배하거나 무승부, 그러면서 또 극단적인 비판을 받고, 이렇게 경기 결과에 따라서도 계속 업다운이 심한 축구를 이번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